안녕하십니까. 크로스핏 레드의 코치 최민석 코치입니다. 역도체육관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은 역도체육관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체력 증진 그리고 회복 리커버리라고 하죠. 여기 도움이 될 수 있는 훈련 방법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1시간 동안 조깅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달리기가 아니라 조깅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1시간 동안 조깅을 하는 이유는 하는 거는 완전 저강도로 달리시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인데 그 중에서 특히나 더 유산소스러운, 그러니까 저강도의 어떤 컨셉으로 달리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체력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사실은 그 체력이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운동이란 거는 이제 강도가 높은 고강도의 어떤 운동이 있을 수 있고 중강도, 저강도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때.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고강도 운동을 컨셉으로 생각을 해서 체력이 좋다 안 좋다를 많이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이 저강도 능력치도 사실은 체력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를 이제 전 유산소 운동 능력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이제 우리가 힘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힘을 쓰고 나서 몸에 쌓여있는 피로도를 빨리 회복시켜주고 해주는 이제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유산소 운동 능력치와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이제 사실은 유산소 성격에 맞게끔 해주는 게 좋은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유산소로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강도 높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1시간 동안 조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1시간 동안 조깅을 하게 되면 강도 높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호흡을 하시면서 편안한 상태에서 1시간 동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원리를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가 고강도 운동을 하든 저강도 운동을 하든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이 산소 공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산소란 것은 혈액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우리 몸에 전달되는 건데, 우리 몸에 전달해 주는 게 이제 누가 그런 역할을 하냐면 심장이 그렇게 하는 거죠.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온몸에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심장인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 심장에는 혈액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어떤 형태로 혈액이 들어가고 나오냐에 따라서 심장이 발달되는 이제 형태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고강도 같은 경우는 순간적인 폭발력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심장이 혈액을 보내줄 때도 이런 식으로 보내준 거죠. 팡, 팡, 팡 힘을 주면서. 그렇다 보니까 이 심장의 두께 자체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점점 이제 이렇게 강도 높게 계속 보내줄 수 있으니까. 근데 저강도나 중강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힘있게 빵빵빵 이렇게 보내주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혈액이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심장이 두껍게 발달되기보다는 심장의 통 자체가 점점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풍선을 불 때도 부드럽게 계속 호흡을 통해서 이제 공기를 넣어주게 되면 점점 풍선이 점점 커지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드럽게 계속 혈액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이 심장의 통 자체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제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이게 심장이 두 가지 형태로 다 발달되면 다 좋은 거예요. 왜냐면 심장이 통 자체가 큰 상태에서 큰 힘을 빵빵빵 이렇게 혈액을 세게 내보낼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렇죠? 왜냐면 더 많은 혈액을 받아들였다가 보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혈액을 많이 보내준다는 것 자체가 이제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해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두껍기만 하고 작기만 하면, 심장이 두껍기만 하고 이제 크지 않다면 이게 아무리 힘있게 보내준다 하더라도 보내줄 수 있는 혈액이나 받을 수 있는 혈액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게 유산소 운동 능력치랑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산소 운동 능력치는 우리가 모든 스포츠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계속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스포츠는 힘을 주고 빼고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이 힘을 줄 때는 최대 출력을 내셔야 되고요. 근데 그 최대 출력을 계속 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힘을 뺀 구간에서 그 몸이 회복이 돼야지만이 그 다음에 다시 힘을 내야 되는 구간에서 힘을 세게 낼 수 있는데, 이 회복 구간에서 이 회복을 지켜주는데 도움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유산소 운동 능력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 능력치가 좋은 사람일수록 회복 능력도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회복이 잘 돼야지만 또 그 다음에 큰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힘이 크고 파워 있는 힘을. 그래서 이제 1시간 동안 조깅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 조깅을 1시간 동안 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완전히 저강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저강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 어떤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유산소 운동에 있어서 호흡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냐 아니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호흡 패턴을 내가 딱 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했을 때 하나 둘 셋 네 번의 숨을 세게 뱉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뱉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 뱉을 때까지는
숨을 참냐 그거 아니에요. 숨을 편안하게 하시다가 네 번째 딱 뱉어주시면 돼요. 근데 누구는 다섯 번째나 여섯 번째 뱉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고 누구는 여덟 번째 더 뱉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몇 번째에 숨을 뱉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하고 가는 거는 내가 1시간 동안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패턴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없는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처음에 네 번째 숨을 뱉는 거를 정하고 갔는데 시간이 지속될수록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제 점점 약간 몸이 지쳐서 이 패턴이 처음엔 지켜졌던 게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면 몸이 점점 지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냐면 속도를 더 늦추시든가 해서 이 패턴을 다시 맞추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 패턴 자체를 바꾸시던가. 원래 내가 8번에 뱉었는데 점점 힘들어진다 그러면 그걸 억지로 버티기보다는 버티게 되면 이게 순간적으로 속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더라도 이게 몸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운동량이라도 똑같은 운동 강도라도 내가 몸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그 강도는 상대적으로 고강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원하는 게 저강도로 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때는 더 속도를 늦춰서 패턴을 더 짧게 가져가는가 바꾸던가 하셔서 똑같은 다시 그 바뀐 상태에서 패턴을 똑같이 유지하는 걸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셋 이렇게 연습해 주시는 거죠. 이제 이것도 연습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을 건데 자기가 자기한테 이제 저강도로 뛸 때 어떤 호흡 패턴이 박자가 맞는지를 갖다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습니다. 로잉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로잉 탈 때도 그냥 막 땡기시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얼마 전에 1000m로 리커버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에 맞추는 거예요. 속도가 어느 정도로 나는지는 사람마다 틀릴 수 있겠죠. 왜? 능력치가 다 틀리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1000m 탈 때까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패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한 6000, 7000 정도 하면 약간 피로도가 쌓일 수 있잖아요. 아무리 저강도로 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뭐냐면 다시 내가 억지로 버티기보다는 내가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속도로 다시 낮춰서 또 그대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다 사람들은 기록이나 이런 데 집착을 하다 보니까 속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내가 처지는 거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강박관념에서 다시 속도를 막 올리려고 발악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원했던 그 운동 컨셉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시간 동안 조깅하는 거는 일주일에 시간이 가능하다면 2번 정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한 번이라도 해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하나 더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면 몸이 좀 체중이 적게 나가시는 분들은 상관없을 건데 체중이 좀 나가시는 분들은 처음에 1시간 동안 뛰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경험상 저도 체중이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한 20분이나 이렇게 뛰다 보면 종아리나 아니면 발바닥이 좀 아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걸어도 괜찮으니까 다시 걸으면서 약간 몸을 회복하시고, 그렇죠. 피로도가 좀 약간 좀 다시 낮춰진다 그러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다시 그때부터 서서히 달리시면 돼요. 속도는 예전하고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뭐 걷는 듯한 그런 뛰기도 상관없어요. 조깅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도저히 그렇게 하는 게 좀 힘들겠다 그러면 처음에는 20분 30분 정도로 조깅 시작하셨다가 몸이 익숙해지면 조금씩 가시면 돼요. 저는 처음에 미국에서 이걸 했을 때 이튿날까지도 두 번째까지도 종아리랑 발바닥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서서 다시 발 한번 만져주고 나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저는 러닝화나 양말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세 번째부터는 어떤 신발 신어도 안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게 피로도 자체가 쌓인 거예요. 왜냐면 무게 자체가 많이 나가니까. 그렇죠. 자,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이런 것들은 종목에 따라서 나눠지는 건 아니고요. 운동 컨셉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 강도를 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강도 높게 고강도 무거운 무게로 해야지만이 체력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볍게 저강도로 운동을 하는 것도 심장에 다른 자극을 주기 때문에 자신의 체력 증진에 분명 도움이 될 수 있고, 이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다시 리커버리, 자기가 다시 고강도 운동을 하기 위한 리커버리에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보시고요. 요거 꼭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해보신 분들 다 좋다고 저한테 피드백 주시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자, 꼭 한번 추천드리고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